자연 건강 비결 유병장수 시대는 축복이 아닌 재앙, 병은 왜 오는가? 반자연적 생활에서 병이 온다. 사람도 자연의 일부. 사람이 자연을 떠나면 자연도 인간을 버린다. 자연계를 둘러보라. 피조물 가운데 가축과 사람 이외에 병원과 약을 찾는 것이 있는가? 환경은 생명이다. 개발의 비전은 자연의 고통, 자연순환 이치를 거역하는 문명이 병을 가져온다. 욕심이 가져오는 파멸, 최첨단 의료의 참담한 현실, 병나지 않게 하는 예방의학이 핵심이다. 병은 직립보행으로 척추의 무리로 이상이 오며 음식을 익혀 먹는 화식과 과욕 스트레스, 흡연 과음 과식에서 온다. 사람이 파괴한 생태계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잘못된 의식주와 햇빛, 산소, 물, 소금, 비타민C 부족과 동물성 단백질 과잉 섭취가 원인이다. 병나면 모든 문제는 병원이 해결하여 주고 의사 약사에 의존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중국의 와타는 병이 오지 않게 하는 의사가 최고 의사라고 하였다. 의사 중 최고는 식의이다. 히포크라테스는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자연이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고 하였다. 과거의 질병은 빈곤에서 오는 영양실조, 전염병으로 사망 원인이 있었으나 지금은 영양과잉으로 대사장애로 오는 비만과 숙변으로 오는 병이 주종이다. 병의 원인 제공을 자신이 하였으니 병을 고치는 것도 자기가 해야 한다. 병은 자동차 계기판 경고 신호와 같다. 자신과 가족을 병나지 않게 하는 일이 애전 애고 개인하는 일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국가 부담 의료비는 국민의 세금 부담 증가로 귀결된다. 병은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앗아가고 나라 살림을 궁핍하게 한다. 국민들의 의료비가 국가 세금에서 지원된다. 병은 잘못된 삶을 바로잡으려 하는 창조주의 메시지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창조주가 주신 거룩한 성전이다. 경천, 인간의 몸은 성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다. 애국, 가난한 나라도 감당 못한다. 애인, 의술은 인술,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한가.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어떠한가. 한국인은 40대 사망률 세계 1위, 의약품 소비량 1위, 의 불명의 국이다. 병의 70%는 음식에서, 20%는 환경에서, 10%는 유전에서 온다. 2004년 강남차병원 원장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도 125세 장수시대가 도래한다고 하였다. 전국의 100세 이상 노인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850만으로 초고령화 사회이다. 한국인은 2009년 10년 전 통계에 의하면 1년 동안 평균 2일의 입원과 16일간 병원 방문을 하였고 앞으로 여자는 18년, 남자는 13년간 투병하다 죽는다고 한다. 생활습관병인 혈관질환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반신불수, 사지마비 등을 야기한다. 미국 심장병 전문의의 독소의 충격적 실체. 매년 암에 걸리는 환자 수도 1,000만 명에서 1,5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빈도가 높은 암은 폐암, 위암, 전립선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이고 어린이에게도 대장암이 생기기도 한다. 암으로 전 세계 사망하는 사람, 암은 미량 영양소 결핍과 화학물질과 독소가 과다하면 발병한다. 암이 좋아하는 음식은 설탕, 수입 농산물, 어육과 골분, 방부제, 항생제이다. 사람에게 암을 옮기는 기생충도 있다고 한다. 덜 익은 돼지고기, 김치 등에 의해 전파되기도 한다. 탄 음식과 우유, 비타민C 결핍, 끓인 물, 가공식품,
등이 암을 키우게 되고 병원의 암 진단을 위한 조직 검사나 수술로 성나게 만들어 온몸을 암 강도로 만들고 1차 세계대전 때 화학무기로 사용한 머스타드라는 항암제로 종양세포를 없애려 하지만 정상세포를 죽게 만든다. 모든 기관을 파괴시켜 빈혈, 백혈병 등을 일으키며 악성 종양, 피부 종양을 일으키고 유전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을 수반한 방사선 치료는 맞은 부위가 타고 굳어버리게 된다. 미 존슨 홈기스 병원의 암에 대한 도움말. 사람은 누구나 암세포를 가지고 있다. 암세포는 수억 개까지 자라야 진단이 된다. 암이 완치되었다는 것은 작아져 안 보인다는 것이다. 면역력이 강하면 암세포를 죽이고 증식을 억제해 종양이 되는 것을 막는다. 화학요법은 빨리 크는 암세포를 독으로 죽이는 치료법이다. 동시에 건강세포도 파괴하여 간, 신장, 심장폐를 망가뜨린다. 일본의 곤도 마코토 박사는 그의 책에서 암은 수술로 제거하거나 항암제 방사선 수술을 하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살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암치료의 3대 요법, 수술로 암세포 제거, 항암제 투여, 방사능 조사는 더 일찍 생명을 마치게 하는 길이다. 항암제를 투여하면 암세포뿐 아니라 생명을 지탱하는 모공세포, 점막세포, 정자세포, 골수세포 등 생명 유지를 위한 중요 세포를 초토화시킨다. 항암제를 사용하면 체온을 떨어뜨려 암세포 100만을 죽이면 이내 1000만으로 암세포는 증가한다. 방사선은 암세포를 파괴하는 동시에 정상세포와 11개 신체 기관을 파괴한다. 방사선으로 독이 체내에 쌓이면 면역체계가 무너져 감염과 부작용이 크고 암세포가 변종된다. 암치료는 암의 영양 공급을 막아 굶어 죽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암세포는 저체온 상태에서는 활성화되고 고체온 상태에서는 훨씬 더 못한다. 고인산 김일훈 선생은 암은 유황을 먹여 키운 요리와 토종 구운 마늘과 미네랄 함량이 농축된 죽염을 먹으라고 한다. 고 해관 장두석 선생의 단식과 해독간 청소, 냉온욕, 풍욕, 된장찜질로 몸을 정화하고 육식을 멀리하고 자연에서 나는 채식과 엽록소와 현미호곡을 주식으로 바꾸고 생광속 사운으로 체온을 40도 이상 올려주면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일본의 고다 미스오 노벨의학상 수상 박사도 장을 비워야 오래 산다고 하였다. 모스크바 대학의 니콜라예프 교수는 단식이야말로 가장 무해한 자연치료법이며 최신의 무기라고 하였다. 최근 예는 파인애플을 뜨거운 물에 우려 먹으면 종양을 죽이는 효과가 있고 모든 종류의 암을 치유하고 신체의 세균과 독소, 폭력적인 세포를 파괴하고 건강한 세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고혈압을 조절할 수 있어 뇌혈관의 막힘을 방지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여 혈전을 줄일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고혈압 환자 1000만 명, 당뇨 환자 500만 명 시대. 고혈압은 혈액의 오염과 과식, 스트레스, 운동 부족, 오염된 혈액이 끈적인다. 산성화되면서 누적이 되면 암이 되고 저산소증이 원인이다. 고령화 사회의 고민거리인 치매 평균 리스크 평균 10% 시대로 치매 53만 명에서 100만 명 시대이다. 치매는 물을 적게 마셔서 생긴다. 체내에 물이 부족하면 뇌에 잘 공급이 되지 않아 뇌가 아프기 시작한다. 냉수는 체온을 떨어뜨린다. 떨어지면 면역력은 30% 떨어진다. 음식이 운명을 좌우한다. 몸은 음식에 의해 결정되고 건강이나 병은 음식과 생활 습관으로 결정된다. 뭘 먹느냐에 따라 건강이 영향받는다. 식생활은 인성을 결정한다. 나는 오늘 무엇을 먹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음식을 선택할 때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과식은 자연이 주는 원초적 생명력을 잃게 되고 세포의 영양 부족 상태가 되어 과식하게 되고 배설이 안 되게 된다.
육식은 소화에 부담을 주고 장의 연동 작용을 부진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배설은 더디게 되고 장에 오래 머무른 본변은 장벽의 수분을 빼앗기고 뭉쳐 변비를 일으키고 배변 시 항문의 괄약근을 압박하여 찌질로 진행된다. 소보원 발표 병원의 오진율, 미국 뉴욕 내과 외과 대학 교수 알론조 클라크 교수는 치료약은 모두가 독임에 따라서 먹을 때마다 활력을 떨어뜨린다. 자연에 맡기면 저절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많은 환자를 묘지로 보내고 있다고 개탄한다. 의학이 발전하고 병원 수가 많지만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안 되는 불진난치병은 늘어나고 있다. 대증요법은 결과를 다스릴 뿐이다. 건강정진을 위한 음식 이야기. 인간은 채식인으로 열매를 먹고 살도록 창조되었다. 고기의 소비 증가로 인한 문제는 경유차 휘발유를 넣어 엔진이 망가지는 것과 같다. SBS 생명의 선택 특집 3회 연속 프로에서 오늘 먹는 음식이 3대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잘못된 식단이 만병을 가져온다. 변비가 지속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뇌출혈이 온다. 뇌경색, 뇌막염 등등이 변비에서 비롯된다. 변비로 인해 오래 머무른 변이 숙변이다. 황인종은 혀부터 안전기의 10배, 흑인종은 13배, 백인종은 8배. 육류는 항암제 덩어리이다. 자연치유 면역력을 죽이는 항생제, 세계보건기구 항생제 내성균 슈퍼박테리아로 인류 60%가 멸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항생제가 몸속에 축적되면 나중에 큰 병이 왔을 때 고치기 힘들고 약이 듣지 않는다. 소, 돼지, 닭의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쌀첩은 생매장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가축의 질병, 소의 광우병, 닭의 조류독감, 돼지 구제역으로 가축을 대량 살처분하는 것은 질병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종류의 항생제를 먹여 키워진 가축은 항생제 내성이 생겨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하여 가축이 질병에 걸리면 기존 개발된 약으로 듣지 않고 대량으로 질병이 확산되니 살처분하게 되는 것이다. 신종 바이러스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사람에게도 항생제 내성이 생겨 약으로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없게 되므로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70여 년 전 생명의 수호천사를 죽이는 역천의학 항생제 살균제가 개발되어 생명산업에서 만병통치로 사용되어 내성을 키운 슈퍼박테리아로 인류의 60%가 멸망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최고의 선진국 영국민들의 가장 많은 질병이 대장암이다. 우리나라도 소득이 증가하고 육류 소비가 늘어나면서 대장암 발생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직불고기 불고기는 혈액의 독약 1등급 마블링 등심은 독소이다. 수입 사료에는 다량의 방부제와 살충제가 첨가되어 있고 이런 사료에 항생제를 희석하여 사료에 섞어 가축에게 먹이고 운동을 못하게 만들어야 육질에 마블링이 생기고 이 고기가 몸속에 독소로 쌓이게 된다. 미국의 질병통제센터는 슈퍼박테리아로 사망한 어린이가 한 해 660만 명으로 성인은 에이즈 환자보다 많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항생제를 먹고 다음날 화장실 냄새를 느껴보면 악취 농도가 진하여졌음을 느낄 것이다. 이는 음식을 발효시켜 효소를 만드는 유익균이 감소하고 음식을 부패시켜 독가스를 만드는 유해균수가 증가한 증거이다. 제너로 들어온 화학물질은 일자로 생명의 소천사인 장내 유익균을 위축시켜 면역력인 소화 효소 생산을 감소시키고 2차로 간세포에 영향을 주고 해독하지 못한 독소는 몸속에 쌓이게 된다. 당장 불을 끄는데 물이 최고이듯 유해균을 잡는데 당장은 항생제가 제일이다. 당뇨의 당장은 인슐린 촉진제가 혈압에 피를 묽게 하는 데는 아스피린이, 아토피의 당장은 스테로이드제가, 변비에는 당장은 설사 유발제가 들어있는 제품이, 비만의 식욕 억제제, 발기의 당장은 비아그라가 최선이지만 모든 약물은 당장 효과는 있으나 부작용이 따른다. 자연 치력을 회복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당뇨약은 인슐린 촉진제이므로
췌장의 인슐린 생산 기능이 퇴보되어 결국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게 된다.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증의 원인은 숯불, 철판 불고기와 튀김의 포화 지방산이 가장 큰 원인이다. 소고기 지방은 체온에서 녹지 않고 응고되므로 혈액에 혈전과 나쁜 콜레스테롤로 작용한다. 항생의학은 핵보다 무서운 의학임을 세계보건기구가 인정. 미 국립보건연구소는 항암제는 증암제라고 발표했는데 한국은 어린이 관계에도 항생제를 처방하여 병을 키우고 가습기에 살균제를 넣어 사람을 죽이거나 환자로 만들기도 한다. 고기를 먹지 않으면 단백질 부족으로 염려를 하지만 육류를 먹지 않는 스님이나 소고기를 먹지 않는 인도 사람도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고기는 노화를 촉진하고 노년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킨다. 육식을 하면 인체가 쉽게 피로해진다. 고기는 장 속에서 온갖 세균과 유해물질을 생성하여 인체의 혈관을 타고 세포로 들어가 건강을 파괴한다. 우리 땅에서 생산된 밭에서 나는 콩으로 만든 된장과 두부는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수입콩은 방사능 조사, 유전자 조작, 제초제와 농약, 비료, 식품 첨가물을 첨가하여 만든 것이다. 사람이나 동물은 먹는 대로 몸이 된다. 방부제가 들어있는 인스턴트 식품과 커피, 알코올, 목초액, 항생제는 물론 생각을 하지 않고 먹게 되면 먹는 대로 몸속에 흡수되므로 당연히 태중아기에게 흡수된다. 식물성 위주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 우유의 진실. 미국의 진푸드란 우유 회사가 파산 신청하였다. 우유 소비가 줄어들고 대체 우유, 콩이나 견과류로 만드는 식품, 식물성 우유 이용 증가율이 60%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우유를 섭취하는 것은 심장마비를 비롯한 심장질환을 높인다는 압도적인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증거가 존재한다고 미 대법원에서 판시하였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뇌균형연구소를 검색하여 유튜버에서 방영한 우유를 당장 끊어야 하는 8가지 이유를 보면 우유의 진실 참조. 과거의 우유는 영양가가 충분한 완전식품으로 알려져 왔지만 지금은 우유 생산 제조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우유는 면역세포의 면역기능을 약화시킨다. 우유는 골다공증을 악화시킨다. 우유는 혈관을 부식시킨다. 우유는 도덕성을 약화시킨다. 우유 대신 모유를 먹여야 한다. 모유는 신선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며 무균일 뿐 아니라 면역 성분이 있어 아이의 면역력을 키워준다. 생후 첫 1년 동안 영양 상태는 아이의 일생을 통해 중요하며 어른이 된 후의 체질이나 질병 상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소화 비만, 저혈당을 예방하고 지능을 좋게 하고 학습 기능과 기억력을 높여주며 아이의 정서 발달에 매우 좋다. 산모에게도 모유 수유가 좋을 뿐 아니라 아이의 정서 발달에 매우 좋다. 모유를 먹이면 자궁 속에 찌꺼기가 빠져나오고 자궁암과 유방암에 걸릴 확률도 낮아진다. 우유는 동물성 우유인데 이제 건강을 생각한다면 식물성 견과류나 콩으로 가정에서 만들어 먹여야 할 때이다. 아몬드나 캐시를 물 3컵, 대추 2개를 넣고 믹서에 갈면 끝이다. 계란의 진실. 계란의 주성분은 동물성 단백질,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달걀은 농축된 항생제 덩어리. 항생제가 달걀 성장 촉진제 용도로 사용된다. 계란은 자연 방사하여 키운 유기농 유정란을 먹어야 한다. 식품 첨가물, 고춧가루, 콩나물, 만두, 참기름, 간장, 단무지 등등. 식품 첨가물의 폐해, 뇌의 이상과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첨가물이다. 방부제, 어육 제품, 유산균 음료 등등. 합성 감미료, 조미료나 아이스크림, 껌 등에 쓰인다. 표백제, 살균제, 어묵이나 수산 가공품, 음료수에 사용된다. 산화방지제, 마요네즈, 냉동식품, 버터 등에 사용된다. 산미료, 사탕, 과즙, 과자 등에 쓰인다. 발색제, 햄, 소세지, 어육 제품에 쓰인다. GMO 변형식품,
유전자 변형식품, 타종의 유전자를 혼합하여 만드는 새로운 품종을 탄생시킨 것이 GMO. 생산성 병충해 잡초 제거, 유통 및 가공 편의 제품의 제초제와 살충제, 잔류량 증대, 병충해에 강한 옥수수, 빨리 자란 연어, 닭,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하여 키운 농축수산물, 그리고 이를 사용하여 만든 식품, 빨리 무르지 않는 토마토, 바나나, 콩, 감자, 연어, 딸기, 비타민 함유 채소 등이 있고, 위험성은 면역 기능 약화, 암의 원인, 공격적 성향, 이상행동, 전신 산만, 난폭, 영구치 아이 출산, 아프리카의 이름 모를 질병으로 어린이가 사망. 9.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 세슘이 혈액과 근육으로 이동하여 DNA 구조를 변형시켜 체내를 피폭하면 방어 방법이 없다. 기형암 유발, 소리 없이 염색체 파괴 불임, 전신마비, 백내장 탈모, 골수암, 갑상선암, 유방암 등을 유발한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해양과 흙으로 오염되어 방사능이 유출된다고 수산물에 비상이 걸렸다. 2019년 일본에서 수입되어 우리 식단에 오른 수산물로 가리비, 멍게, 참돔, 냉장명태, 활방어, 홍어, 논다랑어, 냉동 오등어, 냉이면수, 갈치, 참다랑어, 가오리, 돌돔, 명란, 낙지, 고막, 문어, 스타벅스 커피, 녹차 등을 먹고 있고 태평양으로 방출한 오염수가 남동해로 흘러든다. 노르웨이산 연어, 중국에서 수입되는 조기, 보거 등도 의심 가는 수입식품이다. 생선 중 생선회와 통조림으로 즐겨 찾는 참치와 상어 고기는 수은이 가장 많이 함유된 생선류이다. 오메가6와 삶의 비밀, 오메가6 남는 지방을 체내에 비축하는 역할, 오메가3 남는 지방을 연소하는 역할, 오메가6와 3의 이상적인 비율은 1:1에서 4:1이다. 오늘날 이 비율은 20:1에서 50:1로 벌어짐. 오메가6 지방산 사용 가공식품 섭취 때문에 이 비율이 깨어진다. 멀리하여야 하는 식품 1. 수입 밀가루는 몸을 망치는 대표적 식품. 2. 설탕, 우리의 정신까지 좀먹는 무서운 원흉, 비만의 대표 원인. 몸이 단 것을 원하는 것은 염분 부족 때문이다. 3. 정제소금, 100% 사람이 만든 인공소금이다. 서양소금은 바닷물을 기계로 공장에 끌어들여 열을 가하여 소금을 만들면서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정제 과정을 거치면서 필수 영양소인 미네랄을 걸러내어 만든 것이 짠맛만 남아있는 것이 정제염이다. 천일염은 염전에서 태양이 만들어내는 신의 선물이다. 소금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천일염 속에는 미네랄이 26% 들어있다. 백미,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우리 식단은 현미와 잡곡이 주식이었다. 절구나 연자방아 디딜방으로 곡식의 껍질만 벗겨 현미를 먹었고 현미도 넉넉하지 못하여 주반, 구정전에 쌀이 바닥나며 1년 내내 겉보리, 밀, 조, 수수, 강냉이, 감자, 고구마, 산나물과 호박 등 잡곡이 주식이었다. 가난한 밥상을 먹고 육체노동과 흙을 디디고 얼음한 옷을 입고 황토집에서 잠을 자며 지낸 우리 선조님들은 병원을 모르고 살았다. 백미는 탄수화물이 주성분이고 고칼로리 산성식품으로 가장 중요한 폐하를 제거한 것이 문제이다. 인체 내에 쌓여지는 독소의 정체, 먹고 바로 죽는 것만이 독약이 아니다. 잘못된 밥상으로 몇 끼니 독을 먹고 있다. 독소는 탄산가스, 똥, 소변, 땀, 침, 세 가지. 신장에 독소가 쌓이면 혈류, 콜라색, 소변이 자주 나오고 요실금, 빈뇨 증상, 잔뇨감이 있고 성기능이 저하된다. 간장에 독소가 쌓이면 얼굴이 누렇게 뜨고 화장팔이 안 받고 지방간이 생기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피곤하고 담즙이 흐르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되고 눈이 침침하다. 대장에 독소가 쌓이면 스트레스성 대장증후군이 나타난다.
설사나 변비가 반복된다. 해독.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해독은 비움에서 시작된다. 비워야 잘 산다. 비워야 채울 곳이 생긴다. 자연치유. 잘못된 마음가짐을 마인드 컨트롤부터 먼저 하여야 한다. 오늘날은 의식주가 풍부하고 사는 것이 편해졌지만 남들이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아 만족보다는 불만족 속에 살아간다. 탐욕은 불만을 낳고 불만은 자연스럽게 흘러야 할 기운을 막게 만든다. 사촌이 탕을 사면 왜 배가 아픈가? 이 아픔은 약으로 치유되지 않는 병이다. 탐욕 못지않게 몸을 병들게 하는 것이 오만이고 학식이 쌓일수록 교만해진다. 고체 독소, 기체 독소, 액체 독소의 해독. 몸속의 독소는 의사가 빼주는 일이 아니고 자신이 하여야 한다. 독일의 막스 거슨 박사 커피 관장. 정두석 씨는 주경과 마그밀로, 하루 3회 관장과 레몬 관장, 된장 찜질, 간 청소, 겨자 찜질, 냉온욕, 폭력, 비타민C를 공급하면서 햇빛을 받아 비타민D를 공급받고 걷기 운동으로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며 기를 충기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일본의 니시오법의 운동, 무쇠혈관 운동, 붕어 운동, 합장 합척 운동, 항문 조이기, 몸통 틀기 운동 등 따뜻하면 살고 차가우면 죽는다. 또한 조결 건강법을 제청한 김중수 씨는 뜨거운 물을 마시면서 단식과 운동을 하는 방법이 있고 자기의 병은 자기가 고치라는 박남희 씨는 사열요법을 통해 어혈을 배설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바로 서고 바로 걸으면 건강함을 얻는다는 손모 박모 씨는 발가락 교정구를 이용하여 체형을 바로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 외 오일 풀링, 해독 주스요법, 자석을 이용한 건강법 등 여러 가지 건강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점하의 사상체질과 건강. 생명의 근원 5대 영양소, 햇빛, 물, 산소, 소금. 사람의 몸에는 땅의 전기와 정서가 살아 숨진다. 제 땅에서 난 제철 음식을 먹어야 한다. 과일, 씨앗, 통곡식, 채소, 현미밥, 김치, 머위, 계란, 강황, 생강, 꿀, 계피, 브로콜리 등과 생채식, 새싹보리 등을 먹어라. 장을 튼튼하게 하는 발효식품. 장내 유익균은 면역력이자 자연치유력을 높여주는 원동력이다. 미세먼지. 매일 일기예보에 미세먼지 문제가 들어있다. 공공의적 미세먼지는 여러가지 복잡한 성분을 가진 대기 중 부유물로 자동차의 배기가스, 화력 발전 부산물, 황사가 뒤범벅이 되어 발생하는 것이다.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차고 넘치는 건강 정보도 가려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건강에 유익한 정보는 기록하고 실천하자.